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간입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러시아 쿠르스크에 집결하면서 전선 투입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 보셨을 텐데 일단은 이르면 북한군이 오늘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일단은 격전지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지역인가요? 예,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고요. 러시아 땅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이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일정 부분 땅을 획득을 했죠. 사실상 한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획득을 했는데 그 정도 되면 서울의 2배 지역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러시아군한테 한 3분의 1 정도가 피탈당하고 3분의 2 정도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주요 격전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특수작전군 최정예 부대인 폭풍군단 시전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북한군이 들어갔으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것이 특수부대라고 하는 거니까요. 특수부대가 주로 하는 일이 요인 납치, 또 암살, 그리고 이제 후방 교란 작전, 주의부 타격 이런 임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특수군 부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면 아무래도 바로 이제 여기에 투입은 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지형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데 서투르고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연합작전 한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아마 전선에 투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좀 경험을 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후방 지역에 투입을 해가지고 교란 작전을 수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5천 명이 결집을 했다고 하는데 그 5천 명이 한 부대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나눠서 들어가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5천 명이 한꺼번에 이제 한 건재를 우리는 이제 건재를 유지한다라고 군에서는 전문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5천 명이 단일 지휘관 하에 이렇게 부대가 지휘가 되면 이제 그 건재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건재를 유지하면 사실상 북한이 처음부터 파병을 할 때 인공기를 가지고 가고 자신들이 군복을 입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한송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숨겨서 가고 러시아 복장으로 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좀 더 정보가 들어와야 알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 상태로 보면 건재를 유지해서 단일 지휘관 밑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분산 배치돼 가지고 러시아 군 부대에 배속돼 가지고 그렇게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파병된 북한군들도 그렇게 전투가 배치가 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파병을 지휘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러시아에 입국을 했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에 굉장히 방점이 찍힐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합동참모본부에 합참의장이 있고 참모차장이 있잖아요. 합참차장이 해당되는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것을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계급이 상장인데 그 상장이라는 것은 북한은 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 중장, 상장, 대장, 원수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장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별 3개입니다. 2016년까지는 폭풍군단, 11군단 군단장을 했고요. 2017년 1월 1일부로 북한은 이제 편제를 바꾸는데 군 개편을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 전략군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2017년 1월 1일부로 특수작전군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총 5개의 군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수작전군 사령관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총참모부에 들어가가지고 부총참모총,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합동참모부의 합참의장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올해만 들어서도 김정은의 그 부대 순실을 거의 뭐 8번, 9번 이렇게 같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직위 높은 사람이 러시아로 파병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서 해야 할 임무가 저는 볼 때는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주 러시아 북한군 총사령관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군과
이 북한의 그러니까 북한군 파견된 북한군과의 그 협력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고민하고 또 생각해봐야 될 점은 저 삼성 장군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12,000명이면은 투스타만 가도 충분한데 갔다는 것은 추가 파병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서로 무엇을 주고받을지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삼성 장군이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추가 파병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북한이 파병을 했으면 러시아도 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뭐 북한에서 방공망이 항상 우려를 해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미사일 고도화 기술 이전받을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마 이제 북한이 파병이 돼가지고 북한 군인들이 희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북한의 이제 목소리는 커지게 될 거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이번 파병을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미래 북한의 안보를 담보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파병을 했으니까 나중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군이 당연히 이제 파병이 돼서 북한군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익일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익일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에너지하고 식량뿐만이 아니고 아마 파병되면 파병하는 용병들한테 한 2,000불씩 주니까요. 그게 2,000불에 곱하기 1,350원에 그리고 이제 뭐 12개월에 그리고 12,000명 하면 그 돈이 이제 몇백억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통치 자금으로 다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사적 이익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군사 장비하고 첨단 군사 기술이 될 텐데 군사 장비로는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공 무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격 미사일 S-300이나 S-400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군 전투기들은 거의 고철 수준이거든요. 첨단 공군기를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첨단은 이제 군사 기술로는 아무래도 이제 ICBM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정찰 위성 기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겠죠. 단 러시아는 이 기술을 한꺼번에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북한을 잡아둘 필요가 있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 북한군의 파병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애를 태우면서 조금씩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이 있대. 대신에 북한의 희생이 늘면 늘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기술 전수의 가능성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대표단 나토 본부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한국의 공격 무기 지원도 논의될 가능성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이 팀들이 가는 것은 이제 우리 국정원이 팀장이 돼서 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팀이 가가지고 결국은 우리도 거기 가서 모니터링 단을 이제 보내려고 한다. 그러려면은 이제 협조가 필요로 하니까요. 그 모니터링 단 구성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심리전 요원이라든지 정보 획득 요원이라든지 그렇다면 통역 요원이라든지 이런 단들로 구성해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공격용 무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한참 뒤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북한과 러시아가 주고받을 것들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설령 준다고 하더라도 방어용 무기가 먼저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계속해서 아마 대한민국은 수동적으로 여기에 대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